자, 구급 파트 보면은 전염 파트가 나옵니다. 전염 질환, 감염 방지죠. 감염 방지 부분은 뭐 매년 출제가 됩니다. 매년 출제가 되고 또 시험 문제는 거의 반복되는 거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고 그나마 이제 우리가 감염과 관련해 가지고 좀 주의해야 될 게 이렇게 전염 경로입니다. 전염 경로가 여러분 보시기에도 중요하다고 생각될 거예요.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공통 교재가 이게 정리가 좀 안 돼가 있어요.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우리 표가 있죠, 그죠? 전염 질환의 특징 해가지고 질병 나와 있고 질병. 그러니까 전염 경로가 나와 있고, 그러니까 잠복기 이렇게 나옵니다. 잠복기 이런 표가 있죠. 이런 표에 있는 전염 경로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이거 있습니다. 전파 경로에 따른 예방법이라고 있어요. 전파 경로, 전파 경로에 따른 예방법이 있는데. 예방법이 있고, 이제 이거 유사한 게 또 뭐가 있냐면은, 그 3대 질병이 있죠. 3대 질병. 3대 질병. 여기 3대 질병이라면은 A형이 아니에요. B형 감염입니다. 여러분 이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B형 감염입니다. 우리 보기 중에 만약에 하면은 A형 감염 이렇게 놓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B형 감염하고, 그다음에 결핵. B형 감염하고, 결핵하고 그다음에 에이즈죠. 에이즈하고 이렇게 세계 3대 질병 이렇게 놓는데 이게 왜 에이즈가 3대 질병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놓죠. 놓으면은 여기에 각각 전파 경로 방법이 달라요. 이 경로가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뭐 문제를 낸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파트만 외워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집에는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다 모아놨죠. 모아놨다 보니까 이제 수험생 중에서 여기에는 없는데 뭐 이렇게 질문이 몇 사람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뒤에 있는 내용 보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뭐 몇 분이 그렇게 질문한다는 거는 그분뿐만 아니고 다른 분도 충분히 그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표를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보니까 표에 없는 내용을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는 요 세 가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같이 보셔가지고 전염 경로가 뭐 비말이냐 아니면 공기에 의한 접촉이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특히나 신경 써야 했던 게 있었죠. 수두. 기억하셔야 되고 풍진, 간염, 결핵 요거는 네 가지는 여러분 꼭 한번 전염 경로 전염 경로죠. 전파 경로 이런 건 여러분이 조금 챙겨서 봐주셔야 됩니다.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중간에 우리 올해 공통 교재가 뭐 전체 파트가 바뀐 게 아니고 중간중간 조금 바뀐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바뀐 내용이 있었죠. 뭐 에이즈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뭐 감기나 독감, 메스꺼움, 설사, 복통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피부 발진, 설사, 복통, 관절염, 식욕부진, 메스꺼움, 인후통 뭐 간염 환자의 50에 70% 정도는 발열이 발생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이야기를 했죠, 그죠? 수정이 됐습니다. 그런 것도 수정을 좀 해 주시고 혹시나 또 안 보신 분이 있으면 그런 게 수정됐다는 거 제가 정오표 다 올라가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파 경로에 따라가 직접 전파, 간접 전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중간 질병 또는 중간 매체에 의한 전파 있었죠. 그죠? 그것도 이제 추가된 내용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모기라든지 말라리아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옮기는 거. 이걸 우리가 뭐 중간 매체에 의한 전파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넣어두었습니다. 그 여러분 좀 챙겨주시고 어쨌든 간염과 관련해 가지고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와요. 너무 잘 나오고 특히나 이제 소방사에서 소방교육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중에서도 이제 구급 파트가 짧아요. 적기 때문에 거의 여기에서 한두 문제, 특히 두 문제 정도는 거의 뭐 90% 이상이 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90% 정도 놓다 보면은 요 파트에서 충분히 놓을 수 있어요. 과거에는 분량이 많을 때는 사실은 잠복기 이런 거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는데 제가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잠복기 중에 요거는 한번 봐라라고 했는데
또 그 잠복기가 또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잠복기 이런 것도 보고 가셔야 돼요. 뭐 어떻게 시험 문제 분량이 적다 보니까 어떻게 시험 문제에 나올지 모르니까 특히 이제 제가 잠복기 중에서도 그 뭐 잠복기가 내수망령 같은 2대 10일 어떤 거는 며칠 이렇게 되는데 며칠보다도 딱 날짜가 한정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가장 짧은 거. 뭐 2일에서 10일 이런 거 상당히 짧잖아요, 그죠? 짧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런 게 이제 내수망염이 이렇게 되는데 이런 같은 내용도 여러분이 좀 반드시 챙겨서 좀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3대 질병이 있으면 3대 질병의 있던 정상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정상용 반드시 구분해서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파 경로에 따른 예방법인데 이 예방법도 여러분이 꼭 정리합니다. 여기에서 관련된 질병도 여러분이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예방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방법도 과거에 시험 문제 상당히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챙겨서 한번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뭐 제가 여기 개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봐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예방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기본적인 거, 뭐 바늘 뚜껑을 어떻게 씌워야 된다 이런 건 여러분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준원 문제입니다. 준원 문제. 그런 건 준원 문제지만은 결국은 이제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는 요겁니다. 전파 경로 요런 파트에서 여러분이 괴롭힐 거예요. 전파 경로라든지 그냥 잠복기 이런 게 나오면은 여러분이 이제 바로 답짓기가 힘들죠. 공부하신 분과 공부 안 하신 분의 차이가 여기에서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이 좀 챙겨서 봐주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